자, 이번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다음 달 8일에 국민의힘이 원내 지도부를 개편하게 된 건 사실은 김기현 원내대표가 조기 사퇴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겉으로 표현하기는 이제 민주당에도 새로운 원내대표가 들어섰고 이제 한 달 정도가 임기 마지막이기 때문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단순히 그것만은 또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다 누구나 다 굳이 한 달 땡겨서 네. 사표를 던진 데에는 4월 달이 지금 이제 총리 내정자가 곧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지는 게 장관 인선입니다. 결국은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의 원내대표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승승장구할 수 있는 자리인데 왜 굳이 그만뒀을까? 역시 장관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이 가장 많은 거고 본인도 구태여 부인하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실제로 인선이 그렇게 이루어질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새 원내대표 선출이 돼도 이제 정치 지형은 험난합니다. 여소야대 상황이고요. 뭐 인사청문도 있고 정부 조직법도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원내대표 나오려는 분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두 타입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코드형 원내대표냐 아니면 타협형 원내대표냐 이 두 타입으로 나눌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본다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사실 충돌과 대치 그리고 뭐 일정 정도 비타협과 뭐 논란이 피할 수 없는 국면이라고 본다 그러면 사실 현실적으로 본다면 코드형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사실 협업을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을 우선 이행해야 되는 이런 당면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얼마나 코드가 잘 맞느냐 이게 아마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에 아마 중요한 어떤 뭐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이제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 그리고 당대표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류가 지배적입니다만 하지만 이런 오만이 사실은 오히려 역선택을 낳고 지방선거에 패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새로 선출되는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는 지방선거가 만약 패배한다면 이준석 체제가 조기에 마감되게 되고 그 새 원내대표는 비대위 체제로 이 당을 당분간 이끌어야 되는 그런 중책도 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사실 그냥 단순히 원내대표가 아니라 정말 당의 중심축이고 당선인과의 관계 그리고 지방선거 문제까지 다 떠안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윤핵관으로 불리는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 그룹에서 아마 새로운 원내대표를 강력하게 지지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게 당내에서 상당히 소구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예비 후보 가장 유력하다고 평가받는 두 분이죠. 권성동, 김태흠. 뭐 2파전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두 사람의 관련 발언 좀 들어보시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 출마 관련 많은 의견을 들어볼 것이다. 김태흠 의원은 지난번 선거에서 떨어졌으니까 재도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변수도 좀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인물에 대한 평가 좀 들어보죠. 예. 우선은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권성동 강원도 출신, 강릉 출신의 국회의원인데 지금 현재 윤석열 새 정부에서 가장 입심이 세다. 그리고 또 사실 검사 출신인데다가 당내에서는 상당히 큰 형, 맏형 역할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당선인의 의중 파악도 잘 되고 있고 당내에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 등 이런 분들과의 관계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약간의 발언의 구설수가 좀 있었습니다. 너무 좀 강한 거 아니냐, 좀 오만하게 비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기류가 형성된다 그러면 당내의 국회의원들도 그거보다는 조금 더 유한 것으로 비춰지는 김태흠 충청권 이 사선 의원에게 쏠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네. 김태흠이라는 분도 과거 친박 성향의 정치인으로 분류됐었고 과거 정부에서는 상당히 입심이 좀 셌던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두 사람의 양강구도라고 한다면 사실 누가 이길 거냐의 관점은 역시나 윤석열 당선인과의 관계, 정도 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두 인물에 대한 평가. 대선에서 진 민주당도 원내대표가 대선에서 진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분이 원내대표 됐는데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죠.
여소야대입니다. 여소야대에서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한 몸처럼 움직여야 됩니다. 안 그러고서는 국회를 통해서 법 하나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몸처럼 움직이려면 역시나 윤핵관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권성동 의원 스스로가 사실상 복심이라고 말을 안 했지만 거의 그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네. 권성동 의원만한 사람이 지금 보이지 않죠. 물론 다만 어떤 특정한 사유로 인해서 다른 인사건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못 나올 경우에는 또 다른 윤핵관이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들 전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친박으로 과거 분류됐던 정치인 중에 인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상현 의원이 있습니다. 지금 예. 4선 국회의원이신데 윤상현 의원의 정치 타입을 보면 박근혜 정권 시절에 재선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어떤 정권의 뒷배를 좀 잇고 사무총장에 전격적으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사석에선 누나라고 불렀다고 그렇습니다. 한다는 얘기. 이번 같은 경우도 만약에 권성동, 김태흠 두 사람의 양강 구도가 깨진다면 그러면 오히려 그 사이를 치고 들어와서 원내대표를 할 만한 인물로 윤상현 같은 분도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 진주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대출 의원 같은 경우도 타입은 비슷합니다. 윤상현, 박대출 두 분 다 상당히 좀 선이 좀 강한 정치인들이라서 이번 원내대표가 우리가 지금 예측하는 것처럼 당선인의 어떤 교통 정리가 없다면 네. 상당히 치열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도 해봅니다. 네. 한 분 더 여쭤볼게요. 사실은 권영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같은 경우 이분은 이제 일단 선을 그었으면 인수에 충실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과연 이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선은 인수위 활동 기간이 5월 9일까지지 않습니까? 이 활동 기간 전에 인수위 부위원장을 그만둔다. 제가 볼 때는 그건 굉장히 비현실적이고요. 그리고 5월 10일 날 인수위 활동을 끝내고 나서 6월 1일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은 그건 물리적으로도 상당히 좀 무리수가 따르기 때문에 출마 자체는 저는 어렵다라고 보는데, 원내대표도 그렇고 지방선거도 그렇고, 사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계속해서 얘기해 왔던 것은 대선 과정에 그리고 인수위까지 자신이 중책을 맡으면서 상당한 좀 피로감을 좀 호소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수위 과정을 마치고 나면 조금 본인이 좀 쉬는 텀을 좀 갖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어떤 가름말을 탄다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장제원, 정진석, 권성동, 그리고 이양수 이런 분들로 대표되는 이른바 윤핵관으로 대표되는 분들의 정치적인 조언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본다 그러면 차라리 장제원 또 정진석 이 두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누구를 추천하는가, 이게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박창훈 교수님이 이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어떤 인물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이런 웬만한 인물들 얘기는 다 나왔으니까 안 나온 사람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지금 이제 MB계가 굉장히 이제 이번에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은 과거에 MB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 거론 안 된 분이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 이제 현재 비주류였지만, 예. 나온다면 만약에 소위 윤핵관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카드가 아닐까. 그런데 이 모든 전제는 윤핵관이 안 나온다는 전제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셨네요. 정치권 관련된 소식 박창환 장한대 교수 그리고 이대현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